네, 2편은 예고해드렸다시피 부동산입니다. 네. 네. 채권 플러스 부동산을 하고 네. 계시는데 이번에 이 부동산의 속성이라는 책을 내놓으셨던데 어떻게 책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뭐 좋게 봐주셔서 네. 제안을 주셨고, 최근에 워낙 인플레 환경이 심화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채권 담당자로서 인지하고 있었고, 매크로 환경과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의 연관성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더더욱이 그 중요성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어떤 기술적이나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각자 모두 재테크나 고민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선배님들도 그렇지만 후배분들이 되게 아름아름 저를 많이 좀 찾아왔었어요. 공통적인 고민들은 다 있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금액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액션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이제 고민들이 행동을 좀 느리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서정연하게 제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쓰게 되었습니다. 아니,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부터 해서 이제 오늘 낮까지 다 읽었는데 감사합니다. 책이 굉장히 잘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직 애널리스트로서 나는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했다라는 네. 사례를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서 참 유용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정말 폭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알죠. 네. 그래서 조금 정제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주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 세대들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점점 젊어질수록, 젊은 세대가 올수록 자기 일상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데, 다른 부분은 되지만 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눌려있던 것이고 발현이 된다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거기에서 이제 정책이 이 소유욕에 대해서 조금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거니까 기다려달라? 그런데 시장은 다르게 움직였었던 것이고, 계속 그게 엇박자가 나면서 조급함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시장을 바라볼 때에는 이런 말씀 드리는데,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얼마에 팔고 싶고 얼마에 사고 싶고, 이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벌어진 것은 결국에 정책적으로 이 시장을 참여를 조금 괴리시키려고 했었지만, 소유욕 그리고 이 주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진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 발현이 되었을 때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벌어져도 사버리는 현상들이 가격의 급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책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가계대출을 완전히 옥죄인 것은 19년도부터인데 20년도부터 가계대출 증감률보다 주택시장의 매매가 상승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대출을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가 되었다? 이것은 다른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다른 패러다임의 시장의 흐름이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고자 하는 욕구가 그만큼 더 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금리 상승기에 놓여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근데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 기간에는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정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그렇게 작용을 해요? 어때요? 데이터상으로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18년도에 17년 11월과 18년 11월에 25bp씩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딱 강남 부동산을 타겟으로 한 정책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의 8.2 대책, 그리고 18년도에 9.13 대책 나오고, 금융대책이 그 전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 나왔어요. 결국에 강남 부동산 잡겠다라는 것인데 18년도, 19년도에 더 올랐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2010년 7월부터 11년 6월까지는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는데 그때는 공교롭게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제 그 이후부터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전국 주택시장으로 봐야죠. 기준금리라는 게 서울 수도권만 바라보고 여기만 기준금리가 몇 프로고 비수도권 몇 프로도 아니잖아요.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주택가격은 약 8, 9% 정도 올랐죠. 왜냐? 비수도권의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는데 왜 그럴까?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 금리는 하나의 변수이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메인 팩터로서 작용은 안 한다. 다만 금리를 올리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 후행적으로는 가격의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은 맞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을 사실 부동산 때문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 글로벌 인플레 모든 국가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서 과거의 사례가 반드시 그래서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또 구독자분들이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실 부분이 그렇다면은 우리 신월 연구위원님은 직접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왔는지 제가 책을 보니까 좀 좋은데 많이 매수하셨고 네, 이사 많이 다니셨고 뭐 등등이 있더라고요. 네. 조금 그거에 대한 팁을 주시죠. 네, 뭐 저도 뭐 큰 자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인이라고 처음부터 잘 되는 것도 없고 사실 똑같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조금 어떤 기회들이 있었고 근데 그 기회들을 아주 미련하게도 많이 놓쳤었죠. 아, 처음에는? 그래서 청약도 당첨이 되었다가 이 소중한 것을 그 소중함을 모르고 포기하셨더라고요. 네, 포기를 했었죠. 그래서 청약 통장도 날렸고 그 시간도 날렸고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날렸죠. 그런 것들이 몇 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후회감과 함께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그 후회를 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리고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유용했던 부분은 제가 채권 담당자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은 굉장히 좀 저에게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의 과정들 후회를 하다가 선택을 하게 되었고 좀 빠르게 행동을 했던 것이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사를 함에 있어서도 꾸준히 저와 우리 가족의 그런 터전에 대한 부분을 잘 가꾸고 싶은 제 개인적인 욕심을 그런 식으로 조금 표출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살금이 무서워서 다주택자 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 다주택자이시고 네. 어떻게 어느 동네에 어떤 매물을 매수를 네. 해서 이렇게까지 부동산으로 어찌 보면 성공한 삶이잖아요. 그걸 누리게 됐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제일 뒤편에 챕터에서 보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제일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에 참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동산 투자 전략 풀어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의식주 저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와 식에 대한 문화적인 업그레이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반면에 주거 문화는 조금 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시 집중화되는 환경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동산이 고가다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어떤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훼손시키는 어떤 범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이끌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가계 경제 주체로서 민간 경제의 한 참가자로서는 가격을 보게 되고 나의 주거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의와 시가는 조금 다른 게 주는 가격으로서 황금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익스펜스가 아니라 캐펙스, 캐피탈 익스펜디처, 자본적 지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용이 아닌 자본적 지출을 통해서 어떤 설비 투자와 같이 내 삶의 개선, 내 삶의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특장점이 부동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조금 착안을 해서 부동산은 어떻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지만 의식 주의 동일선상에서 보고 판단을 한다라면은 내가 돈을 결국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소비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향후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내 삶과 우리 가족의 일상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라면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달리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동산에 참 관심이 생겨서 뭐 이것저것 막 꼬마 빌딩 책도 사서 읽어보고 뭐 네.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책도 읽어봤는데 그런 책을 읽어도 이게 내게 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책을 봐도.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에 대해 새로운 개념 자체를 제시하고 그리고 현직 애널리스트로서 내가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했다라는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부동산의 속성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책 홍보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네, 또 많은 질문 주시면은 또 다음 기회에 네. 또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궁금하셨던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또 네. 저 또한 기분 좋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편은 부동산 얘기로 저희가 나눠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의 속성 저자이신 신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